자, 보겠습니다. 박수 세 번. 박수 세 번. 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하죠? 하나 부탁은, 잠깐 보겠습니다. 부탁은, 안전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기가 신경 쓰고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너무나 불행한 일이 벌어졌죠? 보겠습니다. 너무나 불행한 일이 벌어졌죠? 네, 젊은이들의 축제라고 하는 젊은이들의 축제라고 하는 할로윈데이에 이렇게 젊은이들이 영문도 모른 채 우리 곁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애석하고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그래야고요. 그 참다운 청년들의 내 친구고 내 형제고 내 가족이에요. 그래야고요.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 중에 주목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이런 희생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 것 같겠어요. 어찌됐든 하루의 삶의 이런 안전에 대한 불안은 너무나 우리 곁에 많이 있어요. 왜 안 돼요? 스스로 조심하고 스스로 지키는 것이 내 생명에 어떠한 지장이 없다는 것도 우리가 인식을 해요. 어찌됐든 우리의 청년들이고 대한민국을 짊어져야 될 이 청년들이 우리 곁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애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행복도 빌어줘야 되고요. 어쨌든 이 상황에 또 무궁한 탈선까지 와 있고 너무나 지금 불안정한 사회에 와 있어요. 경제 발전은 이렇지만 아직도 선진국이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이 무질서, 체계화되지 않는 범위는 이런 아픔을 통해서 고쳐지고 있다는 것도 아픔이에요. 그래야 돼요. 이런 고통 없이 우리가 선진국 계열에서 함께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이 안전에 불감증이 있어요. 그래야 돼요. 세월호에서도 그 많은 우리 어린이들이 세상을 달리했고 생각해보세요. 150몇 명이 파티에 그냥 올라갔을 뿐인데 골목에서 압사해서 우리 곁을 떠난다고 하는 것도 정부에서 대처 방법을 어떻게 했는지. 정부의 일이 뭐예요?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다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될 건데 제가 제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용산경찰서장이라고 하는 분이 거기에 진두지휘를 해야 되죠? 그래야 그래요. 근데 1시간 동안 차가 막혔다고 승용차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그 모습이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내가 차가 막혔다고 차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뛰어갈 수밖에 없겠죠? 대체 그 부분 예로도 너무나 화가 나는 일이 많은데 어쨌든 우리 곁을 떠난 이 젊은이들의 숭고한 참으로 이러한 아까운 생명은 우리가 명복을 빌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제가 실습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게 뭐예요? 내 주위에 모든 걸 좀 침자하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무슨 알코올 사고가 나면 이게 그런 방해물 때문에 긴급하게 대처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될까요? 항상 내 안전은 내가 책임을 진다는 생각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 바짝 차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고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죠? 내 생명을 누가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개념에 내가 스스로 내 생명을 보호받고 보호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사실 시대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이해될까요? 네, 이거 보세요. 무궁화 탈선이 어제 있었다고 그랬죠?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전 국민이 지금 월요일 날 이렇게 움직여야 될 부분에 수업까지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런 모든 총체적인 난국이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현재 모습이에요. 그래야 그래요. 정치권을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모든 모습이 현재 현주소의 모습이다. 이렇게 진단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어쨌든 오늘 또 이렇게 만났는데 우리 만남도 행복하게 생각하고 그래가지고요 여기까지 어렵게 왔어요. 모든 걸 뚫고 오늘 함께한 모든 하루의 부분도 안전하시고 또 여기 온 만큼 이상 뭔가 조금 행복하게 가져갈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이해돼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영상 녹화하고 있고 혹시 소리 늦지 않으면 녹화로 볼 수 있게끔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3분의 1 이상은 다 올라왔어요. 진행해도 될까요? 네. 앞으로 올까요? 앞으로? 네. 집이 없다니. 잠깐 볼까요? 저는 여러분 중간고사 기간에 잠시 휴식을 좀 지나갔어요. 제주에 섬하면 어디죠? 제주에서의 섬, 우도라고 하는 데는 우도에 딱 하나 있는 호텔이에요. 잠깐 볼까요? 네. 잠깐 보겠습니다. 우도에 하나 있는 호텔인데 가보니까 그냥 호텔이라고 하신 분이 호텔을 지은 것이 아니고 오스트리아에 있는 분이 자신의 친환경 이런 부분으로 호텔을 너무 맛있게 꾸몄는데요. 여기에서의 석양이라든지 여기에서의 하루의 쉼이라든지 이런 범위가 일반 호텔하고는 틀리게 잘 꾸며져 있어서 혹시 우도 가는 길이 있다라고 한다면 차를 가지고 들어가서 승용차를 배를 태워서 가져가서 우도를 여유 있게 석양도 보면서 와인도 한잔하면서 커피도 한잔하는 그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돼요? 네. 자, 오늘 3분 스피치 누구누구 준비되어 있어? 먼저 3분 스피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분 스피치 준비되신 분? 3분 스피치. 네. 자, 박수 한번 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치기공학과 2학번 홍지우입니다. 제가 오늘 3분 스피치에서 말할 주제는 제가 여름방학에 했던 치과 알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치과 알바를 하게 된 계기는 제가 나중에 기공소에서 어쨌든 일을 하게 될 텐데 우선 기공소에서 오는 기공부 같은 게 다 치과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치과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고 기공부로 오는지 궁금해서 치과에서 알바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막 교수님 추천으로 알바를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서 저도 하고 싶다 생각해서 저는 스스로 알바 사이트에서 치과 알바를 찾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 좋게 방학에 할 수 있는 단기 알바 그리고 심지어 집도 좀 가까운 치과가 있어서 저는 다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치과에서 알바를 했는데요. 첫날에는 굉장히 떨리고 뭔가 기대를 많이 했는데 기공과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위생과와는 되게 다른 면이 많더라고요. 뭔가 물론 쓰는 재료들은 나름 비슷하고 인수치아 만드는 것도 실제로 볼 수 있었고 했는데 기구 같은 게 아예 다르다 보니까 뭔가 적응하기 되게 어려워서 저는 치과에서 약간 일주일 동안은 되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버티고 버티다가 이제 저도 치과에 조금 적응을 하고 이제 선생님들도 이제 제가 적응을 하니까 이제 좀 더 큰 일을 맡겨주시고 하시니까 약간 보람도 느끼고
바뀌면서 그래서 치과에서 오랫동안 알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치과에서 제가 알바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저희가 아무리 기공과여도 자연 치아를 볼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치과에서 알바를 하면서 자연 치아를 발치하는 것도 실제로 볼 수 있었고 임플란트 수술도 가까이는 아니지만 멀리서라도 볼 수 있었고 수술실도 직접 차리면서 되게 많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기공과여도 약간 임플란트 기구 같은 거는 실제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리고 약간 이렇게 막 가이드 뜨는 것도 제가 직접 해오고 하니까 되게 많은 도움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치과는 고철만 하는 게 아니고 교정도 같이 해가지고 아직 교정을 배우지 않았지만 교정 그런 기구, 재료 같은 것도 실제로 볼 수 있어서 되게 신기한 그런 경험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간 바뀐 생각은 생각보다 치과 위생사 선생님들이 되게 많은 일들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는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다 하는 줄만 알았는데 약간 치과 의사 선생님들은 큰 일을 한다면 약간 위생사 선생님들은 그 나머지 일들을 모두 하시더라고요. 약간 임시치아 만드는 것도 다 위생사 선생님들이 하시고 그럼 체득하는 것도 다 위생사 선생님들이 하셔서 진짜 위생사 선생님들의 약간 인식이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알바를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치과학과 학생으로서 졸업하기 전에 한 번쯤은 치과에서 알바를 해서 경험을 쌓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지호 알바를 누가 시켜준 것이 아니고 스스로 인터넷상에서 치과 알바를 구해서 자신이 직접 치과 기공사지만 치과의 전 프로세스를 한번 배우고 왔다라고 하는 거, 알바 이전에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예. 자기 주도적으로 알바를 구해서 그리고 자신의 학습으로 같이 연장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 치과 기공사로 업무 범위를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실플로우에 올려진 부분, 실플로우라는 것을 칠까요? 들어가기 전에 오늘 수업 준비해온 거 사무실 피처를 보겠습니다. 3분석 피처를 수업 준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출석 좀 하고요. 3분석 피처 크게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요. 이제 습관됐습니다. 자기 소리를 내세울 수 있어야 돼요.
니네가 너무 이렇게 찍어서 그래. 신나게 하지 마. 이렇게 보는 거랑 이렇게 보는 거랑 안 되는 거. 맞아 맞아. 근데 그렇게 보이는 거는 그냥 그대로 맞는 거 아니야? 너안 배웠어? 블루라이트 찾아. 뭐냐? 너무 불러드릴 거랍니다. 진짜 일 잘해요. 진짜 치기를 위해서. 자, 박수 세 번요. 시험들 잘 봤나요? 자, 시험 보고 나니까 기억이 다 남아있어요? 하나 부탁. 박수 세 번. 오늘 저녁에, 보세요. 오늘 저녁에 특별 이벤트가 있죠? 무슨 이벤트 있어요? 앱 설계인데요. 꼭 부탁합니다.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교수님 제가 특별히 모셔왔어요. 큰 비용을 드리고요. 이해돼요? 보세요. 핸드폰 그만하고 내 좀 보자. 오늘 저녁에 7시에서 10시 반까지 오늘은 그냥 메타버스가 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잘 보세요. 핸드폰 그만하자. 핸드폰 엎어려라. 잠깐. 자, 이제 6월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직각 교사가 이제 이 흐름성에서의 메타버스의 맵 설계를 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고, 저희가 학교의 지창업센터에 조금 회의를 같이 했는데요. 이번에 메타버스 맵 설계를 잘한 학생들은 굉장히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해돼요? 이해돼요? 안 돼요? 학교의 대표 메타버스 맵 디자이너가 돼가지고 많은 일을 연결시켜 보려고 합니다. 이해돼요? 단지 그냥 맵 설계로 다른 학생들 전문가가 될 수 있게끔 내가 서포트해주는 그냥 그 자리가 아니고요. 오늘 저녁에 좀 일찍 가서 좀 잘 준비해가지고 메타버스 맵만큼은 어느 회사를 가더라도 다 필요하죠. 그래 안 그래요? 어느 회사보다도 나의 맵도 설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이런 맵이라고 하니까 오늘 혹시 한번 배우고 수요일날 있는 학생도 오늘 시간이 있다면 오늘 2번 배워서 완전히 내 걸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되나요? 다시 얘기합니다. 신한대학 치료원과 나와서 치과교사의 라이선스 외로 진짜 앞으로 하이브리드로 살아가야 될 여러분의 세상에 자신의 이 메타버스 크리에이터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제가 여러분에게 흔하게 하나 선물로 제공하는 거다 이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해돼야 안 돼요? 혹시 오늘하고 수요일 중에 들을 수 없다 하신 분? 뭐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이해돼요? 어찌됐든 이 부분은 제가 영상 메타버스 맵 설계 쪽으로 제가 다 받아 끄집어 낼 거니까요. 그것도 다 선택에 포함될 겁니다. 이해돼요? 메타버스 맵 설계 그냥 디자이너가 아닌 진짜 맵 설계를 잘하는 이런 학생이 이번 기회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돼요?
혹시 개인적으로 뭐 이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분들은 따로 제가 녹화해서 올려줄 테니까 녹화 프로그램을 가지고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알바 때문에 어렵다고 하신 분은 조금 알바에 조금 부탁을 드려서 다른 날로 좀 적용할 수 있는지 이번에 좀 한번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라이브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좋지 영상 녹화된 걸 보고 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이해되나요? 네, 이해돼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각자 출석 체크는 제가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의 실습은 몇 시까지죠? 원래 5시까지인데 한 4시 정도에 좀 끝내서 각자 빨리 집에 가게 해서 오늘 이 메타버스 때 공부하는데 큰 문제가 없도록 제가 시간 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이해돼야 안 돼요. 혹시 질문사항? 네. 혹시 월요일 수업이랑 수요일 그 메타버스 수업이 같은 내용인가요? 똑같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월요일하고 수요일 똑같은 강사가 똑같은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된다면 똑같이 2번 들어볼 것도 좋을 거예요. 가급적이면. 네,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자, 수업 진행해도 될까요? 네. 그리고 거의 다 거의 다 온 것 같고 그러면 오늘 이 학회 다 거의 온 것 같아요. 학회장 후보 연설이 있대요. 제가 보세요. 전임 학회장한테도 지금 문자가 왔는데 수업 시간에 협조를 좀 구해달라 해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오늘 2팀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요? 후보 연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나오세요. 이번에 2팀 다. 앞에 와서 마스크 잠깐 벗고 마스크 벗고 가위바위보에서 누가 먼저 전달받을 것인지 가위바위보. 누가 먼저 가위바위보. 기호 1번. 아, 기호 1, 2번 있어요? 네. 아, 기호 1, 2번. 1번이 누구예요? 오케이. 그럼 1번, 2번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가위바위보를 할까요? 저희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니, 제일 공평하게 가위바위보. 예. 가위바위보. 오케이. 자, 먼저 이긴 사람이 먼저. 아, 지는 사람이 먼저? 아, 지는 사람이 먼저? 오케이. 자, 가운데로 또 앞으로 오시고. 예. 또 이쪽으로. 그쪽에. 예. 이쪽으로. 예. 이쪽으로 더 오세요. 이쪽 앞으로. 오케이. 가십시오. 안녕하세요. 제47대 치기공학과 학생회장단 기호 1번 학생회장 후보 권수진, 부학생회장 후보 김나영입니다. 저희는 총 5가지 공약을 약속드립니다. 첫 번째, 투명한 학생회를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회의록과 같은 모든 문서를 공유하고 예결산안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료장터 활성화를 약속드립니다. 현재 학생회 계정과 재료장터 계정이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각 계정을 분리시키고 온라인 재료장터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구매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오프라인으로 학과 게시판을 통해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공서적 공동구매를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교내 서점 폐점으로 인해 개인 서적 구매가 어려운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목별 수요 조사를 통해 공동구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혼선권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년간 학교를 다니면서 선후배 간 교류가 많아야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팀당 학년별 1명씩 총 4명으로 구성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통하는 학생회를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학과 일정을
SNS 계정에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외국인 학생들을 위하여 외국어 번역본도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이번 선거 카드뉴스도 외국어 번역본으로 준비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연락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47대 치기통합과 학생회장단 기호 1번 학생회장 후보 권수진 부학생회장 후보 김자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47대 치기학과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후보로 출마하게 된 21학번 홍지우, 1학번 홍원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많은 수평을 통해서 치기학과가 활성화되면서 더 발전시키자는 목표를 가지고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공약 3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 공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공약은 개인적으로 필요한 재료를 공동 구매한다는 것인데요. 저희 학과는 매 학기마다 정기적으로 단체 주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필요한 재료나 부족했던 재료들은 지금 개인적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는 학과 SNS를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저렴한 판매 사이트를 찾아서 거기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공동 구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공약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공약은 저희 이제 학과에서 이제 다른 학과 선후배끼리 좀 더 돈독해지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이제 술자리를 잘 못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학년별로 이제 적당한 인원 배분을 시킬 생각인데요. 그렇게 이제 팀을 모아서 그 조끼리 이제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볼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교수님과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자리를 이제 마련해 드릴까 하는데요. 보통 이제 교수님께 다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교수님에게 말씀드리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신의 지도 교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교수님들도 포함해서 좀 더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 드릴 생각이고 이제 과의 이제 기본적인 소통뿐만 아니라 혹시 수업 내용에서 좀 더 궁금한 점이 없는지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이러한 공약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마지막 공약으로는 회의록과 예결선언을 공유한다는 것인데요. 저희 치경학과 학생 학우분들이라면 저희 학생회가 하는 회의 내용을 무조건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학생회도 지금 회의록과 예결선언을 공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학우분들의 편의와 청렴한 학생회를 위해서 드라이브 형식의 파일 형식이 아닌 가독성을 증진시킨 카드뉴스를 제작해서 학과 SNS를 통해서 회의를 했을 때마다 업로드하고 하려고 지금 생각했습니다. 네, 저희는 좀 더 이제 과 내에서 우리 과끼리 좀 더 이제 단합을 해서 저희가 되든 안 되든 그거를 떠나서 모두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좀 더 우리 과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기호 2번 후보 홍지우 화이팅! 부학회장 홍원호입니다. 감사합니다. 무효라고 알고 있어서 한 번씩 투표하시기 전에 투표는 다음 주 월요일에서 화요일이거든요. 그 화요일 5시 반에 마감되니까 그 전에 수원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 합격 들어가서 번호 입력되었는지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정훈 교수가 7대 학회당했어요. 7대 학회당했으니까 지금 몇 대 학회당했어요? 47대. 47대. 보세요. 신정훈 교수가 7대 학회당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47대는 40년이 흘렀네요. 자, 선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봉사하겠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나를 위해서 저분들이 봉사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마운 일이에요. 그래야 그래요. 어찌됐든
그러나 선거는 또 결과에 따라서 이기는 자가 있고 지는 자가 있는데 꼭 내부가 이기든 지든 우리는 나무 위에서 봉사를 했던 이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서운함 없이 승복하고 그리고 승복되어진 부분에서 서로 함께 또 의견을 같이 하고 그래야 안 그래요? 이해되나요? 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한쪽이 만약에 이기면 떨어진 쪽에서도 이긴 쪽에 가서 같이 임원도 좀 같이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해서 어찌됐든 여러분의 우리 체계공학 여러분의 신분분들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네, 나를 위해서 신분을 해주겠다는 이 많은 부분의 감사함을 가지고 항상 이 두 팀 다 박수 주고요. 이해돼요? 절대 하나 부탁은 선거에 네 편, 내 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안 돼요? 다 똑같은 우리 친구들이에요. 그래야 안 돼요? 서로 좋게,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이렇게 이해해주고, 이렇게 선한, 좋은 모습으로 우리 학회가 이번에 좋은 일꾼으로 뽑혔으면 합니다. 이해돼요? 예, 다시 한번 네 분의 이 희생적인 참으로 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네 분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학회장 47년 전에, 40년 전에 이 얘기를 잠깐 문득 생각이 나네요. 이 학교가 이제 모교잖아요. 잠깐 저는 보겠습니다. 핸드폰 그만하고. 모교인데요. 이제 인생을 여기서 다 살고 있잖아요. 그래야 그래요. 인생을 신한대학, 신흥전문대학에서 여러분과 같은 학생의 모습을 보기도 했지만 이제 정년을 앞두고 있는 저의 모습에 참 인생 신한대학이 신흥전문대학이 내 인생에 참 좋은 꿈터였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보겠습니다.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의 미래의 꿈터입니다. 그래야 하는데요.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지금도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요. 진짜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고 거기 뒤에 여러분들이 함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저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수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어지간한 이야기는 이렇게 어려워하지 않는데 굉장히 많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더 사랑하는 자녀들 그래가지고요. 왜 그런지 이제 나이를 더 먹어가면 갈수록 한 학생이 다 눈에 밝혀요. 이해되나요? 누구 하나 더 사랑 주는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해돼요? 네. 신종훈 교수 아버지 역할 해도 되잖아요. 그래가지고요. 두 분 다 공약사항을 보니까 교수님들하고의 연계성인데 학회에서 연관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많은 교수님들과 선후배와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것이 대학이에요. 이해돼요? 다시 부탁합니다. 신종훈 교수가 왜 치기공과 학생들에게 메타버스 맵 설계를 전공 외적으로 이 밤늦게 열겠냐 이 말이에요. 어느 대학에도 행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해되나요? 이 뜻을 깊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훈 교수는 귀찮게 무슨 이름 메타버스 맵이라고 하지만 졸업한 다음에는 신종훈 교수님 때문에 메타버스의 맵도 내가 다른 대학의 애들보다 잘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제공하는 게 교수입니다. 그래야말요. 이해되나요? 네, 유명한 강사님 특별히 부탁해서요. 밤에 꼭 2번이나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혹시 여러분이 이 부분이 어려우면 심화 과정도 또 한 번 열 겁니다. 네, 돈을 굉장히 많이 주고 모시고 온 분이고 특히 2학년 여러분에게만 제공하는 이 특전 이번 기회에 모두 다 메타버스 맵 크리에이터의 디자이너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해되나요? 이해돼요? 네, 그런 동기가 크게 가지고
이번에 조금 오늘 저도 7시부터 10시 반까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될까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수업을 들어가는데요. 네, 선거 오고. 네, 예. 저희는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그리고 다시 들어오는 건가? 네, 다시 들어오네요. 지금은 왜 안 가? 저희는 다른 반과예요. 몇 시에? 오늘 아니에요. 자, 팀플로 다 들어왔나요? 다녀오겠습니다. 자, 들어와서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무슨 얘기예요? 제가 그 마그네틱 어태치먼트 해주시면서 코너스 간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코너스 간 단점 중에 이제 복잡한 그 적용 과정과 이제 장기적인 기능에 문제가 있다라고 여기 PPT에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장기적인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게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서 왔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중관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배운 기술인데요. 독일에서 배운 기술인데 유럽의 기술 중에 독일의 기술은 밀리 정밀적하게 내관과 외관 잘 보세요. 두 개의 종이컵이 끼워진 겁니다. 안에 컵이 내관이라고 안에 컵이라고 하면 내관이라고 하지 마고요. 바깥의 컵이 끼워져서 빠지지 않게끔 되어지는 것이 넌 클래스프 덴처의 이중관이다 이 말이에요. 텔레스코픽이다 이 말이에요. 원축안이다 이 말이에요. 잘 보세요. 이 원축 안에는 각이 부여되어 있어요. 자, 종이컵 보세요. 종이컵 이거예요. 여기에 바깥 아우터 크라운이 외관이 끼워져야 되죠? 그럼 여기로 여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내관이 있네요. 근데 내관이 다 보세요. 내관이 다 치과에서 올 때 프랩이 반듯한 이런 제로각이 아닌 다 각각 조금씩 틀려요. 이 부분 이해되나요? 이렇게 각각 지대치마다 패스가 틀리는데 어떻게 제작 과정에서 뭘 해결했기 때문에 아우터 파트의 덴처는 한 번에 철거덕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이거 오늘 끄집어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저렇게 7개 지대치가 모욕체 왔을 때 지대치마다 다 패스가 틀려요. 패스를 똑같이 하려고 하면 릴리프 블로그하고 하면 되죠. 릴리프 블로그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어떤 차는 이렇게 경사되어 있고 어떤 차는 이렇게 경사되어 있고 어떤 쪽은 이렇게 경사되어 있는데 각각 패스속에 틀린 경사각에 있는 1차 파트의 지대치지만 세컨 파트 덴처는 한 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어떤 원리가 들어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어떤 원리를 집어넣길래 아니 지대치마다 패스가 틀리는데 하나는 다 똑같이 들어가겠죠. 하나는 이렇게 되고 하나는 이렇게 돼 있는데도 덴처 파트에 아우터 파트와 같이 묶어져 있는 덴처는 한 번에 착착 들어가고 수시로 넌 클래스프 대표적으로 독일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많은 생각을 가져가야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같이 공부할 겁니다. 이해돼요? 이해돼요? 안 돼요? 근데 여기에 지금 원어의 질문이 장기적인 기능성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내관과 애관이 만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관과 애관 우리 이 피스톤과 실린더의 생각을 해볼까요? 피스톤과 실린더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에 뭐가 있어요? 유난히 기름이 있어요? 없어요? 내관과 외관이 왔다 갔다 할 때 그 계분 뭐가 있죠? 탄핵이 있습니다. 탄핵. 침이 있죠? 그래야 그래요. 그 원리예요. 근데도 계속 왔다 갔다 보면 여기 마모 될까요? 안 될까요? 마모 되어지면 유지력이 헐거워져야 안 되죠. 이해되나요? 기능성에 문제가 있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 제작 과정이 엄청나게 복잡하고 다 내관, 외관 다 기금속으로 만들어야 돼. 골드로 만들어야 돼. 일반 메탈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돼요? 단 요즘은 뭘로 하고 있어요? 골드가 비싸니까 지르코니아의 투명 지르코니아의 내관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것도 제가 독일에서 도입한 겁니다. 이해돼요? 골드가 비싸서 내관을 뭘로 한다고요? 자연차와 똑같은 색상의 지르코니아로 내관을 만들 수도 있다. 한자 치고 어려워요, 쉬워요? 그 패스속에 의해서 넣고 빼야 되기 때문에
손동작이 어눌한 노인들이 이 덴체를 다루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어떠한 스터드 어태치먼트를 쓸 것인지 매그네틱을 쓸 것인지 파워 어태치를 쓸 것인지 이런 텔레스코픽의 이중관을 쓸 것인지 가는 환자의 경제적으로나 환자의 인지도라든지 환자의 손동작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강 관리를 잘 할 수 있을 정도의 인지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을 다 체크하고 디자인을 하는 것이지 그냥 뭘로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이해될까요? 답변. 토너스건의 경우에는 되게 밀링이라고 섬세한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착한 과정에서 이제 나중에 오래되면은 이제 마모가 되는 문제가 생겨서 유지력을 잃는 그런 문제가 있다. 여기 잠깐 볼까요? 해보세요. 이게 네 가지죠? 네 가지가 아우로크론이 들어가서 딱 어디서 만나요? 잘 보세요. 두 개 종이컵을 겹치게 하면 처음부터 빡빡하나요? 그냥 쉽게 들어가죠? 들어가서 마지막에서 여기서 딱 만나요, 안 만나요? 두 개 종이컵을 끼면 그 원리다 이 말이지. 들어와요. 마지막에서 여기서 딱 결합되면서 안 빠진 거죠? 이해돼야 안 돼요? 그러면 개개 지대지마다 다 패스하기 틀리는데 얘는 이쪽 하는데 어떻게 제작 과정에서 무슨 어떤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세컨 파트가 한 번에 쉽게 들락거리냐 이 말이에요. 그 예가는 덴차하고 같이 묶어져 있어요. 이해되나요? 이건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숙제예요. 풀어봐야 될 창의적인 생각이에요. 이미 임상에서 하고 있어요. 이해되나요? 네. 다음. 세상에 제가 어제 수업 준비하면서 제가 불안했어요. 6시간 넘었는데 질문 올려놓은 것이 9개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내일 수업을 굉장히 고민해서 모든 학생들에게 개인톡을 다 보냈어요. 근데 응답은 30명에 그쳤습니다. 교수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도 그냥 씹어요. 좀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이해되나요? 두 번째, 예람이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놀라는데요. 임상에서 사용한 매그네틱 어태치먼트 루트 키퍼는 키퍼와 자석이 만나는 부위가 평면인 형태의 스탠다드 타입과 돔 형태인 돔 타입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루트 키퍼 사용 시 두 가지 타입 중 어느 것을 사용할지 결정할 수 있는 선택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돔 타입. 선행학습을 한 학생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이거예요. 보실까요? 자, 스탠다드 타입은 자석 구조체와 자석이 평평하게 그냥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수평적으로 밀려다니 안 밀려요. 마음대로 밀려다니겠죠. 방해물이 없으니까. 근데 돔 타입은 어때요? 안에 도움이 되니까 마음대로 못 다니겠죠. 그러면 어느 상태가 더 좋을까요? 돔 타입은 치근의 상태가 좀 더 튼튼한 경우에 써야 되겠죠? 치근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측방하고 풀어지게끔 요 스탠다드 타입을 쓰는 게 좋겠죠. 이거 이해될까요?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이 지금 루트가 같이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기성품으로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 질문에 나오는데 자,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신경치료 한번 보세요. 신경치료 하면 이 안에 신경치료 다 해서 텅 비어 있어요? 안 비어 있어요? 여기에 시멘테이션 채운 채로 그대로 잘 보세요. 그대로 저 루트 키퍼를 집어넣고 나면 위에 여기 스탠다드나 돔만 남겠죠? 이 넥이 굉장히 가늘게 안 만들어요. 가늘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뭘까요? 요 목이 굉장히 가느네요. 네. 목이 제가 이렇게 두꺼운 거 만들어 힐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약간 가늘게 자체는 치근의 경사도에 따라서 약간 구부릴 수 있게끔 목, 넥 부분을 얇게 만들었고 중간에 이렇게 홈을 파준 이유가 뭐죠?
시멘테이션과의 결합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가운데에 홈을 줬다 이겁니다. 이 부분 이해될까요?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나요? 다음 질문 안 되면 혹시 더 말씀드려도 좋습니다. 수진이 매그네틱 어태치먼트의 자성은 소량의 자석을 이용한 거하고 소량의 자석이 아닌 센 자성의 자석이 사용된 경우 탈부착이 힘든 경우가 있을까요? 예상되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이 부분은 조금 사용학습을 깊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예요? 마그네틱 어셈블리와 키퍼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규격화되어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임의적으로 어떤 것을 크게 쓰고 적게 쓰고 할 수 없이 위에 마그네틱 어셈블 자석과 밑에 자석이 달려붙은 자석 구조체는 그 필드가 이미 한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걸 크게 쓰고 적게 쓰고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 이해될까요? 이 부분 이해되나요? 다음 다행히 자 레그픽스 라인업 중 매그네틱 EX를 수직 악감거리가 충분한 전치부에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전치부에 수직 악감거리가 충분하지 않으면 라운드형을 사용하면 될까요? 자, 이건 어떻게 답변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임플란트형도 미리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여기 보세요. 임플란트형. 매식체부에 스크루를 뭘 끼우죠? 마그네틱 자석 구조체를 여기에 키퍼라고 하는 자석체를 끼웠죠. 노란 거. 그리고 위에 자석이 올라가 있죠. 이해되나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 자, 우리 전치부의 루트의 이 형태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어요? 전치부는 직사각형 형태의 루트의 이 모양이죠. 여기에 라운드 타입을 얹힌 것보다는 직사각형의 샌드위치를 높이는 게 좋은데 하악 같은 경우는 치아가 삼각층보다 작으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같은 정사각형의 샌드위치 타입에도 적은 것을 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왜 될까요? 여기에 라운드를 쓸 수가 없잖아요. 라운드는 어느 쪽에다? 구치부 쪽에. 예, 치간 부위가 넓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전치부는 VD가 그런 데로 충분히 나와야 안 나와요? 버티컬 디멘션이 전치부는 조금 높죠? 그러니까 샌드위치 타입을 써도 크게 문제 없지만 구치부는 버티컬 디멘션이 낮아가지고 여기에 샌드위치 타입을 보면 벤처 만들 공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수직적으로 높은 것을 꽉 눌러가지고 옆으로 라운드로 만드는 것이 구치부의 라운드 타입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돼요 안 돼요? 전치부의 샌드위치 직사각형과 구치부의 라운드 타입의 적응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태연이 무슨 얘기죠? 선행학습 내용 중에 마그네틱 어태치먼트가 기피되었던 이유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해결 방안으로서 뒤에 네 가지가 나오는데 그중 컴퓨터 형상화가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가지고 질문했어요. 자, 우선 잠깐 보세요. 루트 키퍼 다이렉트형 여기 보시면 훨씬 이해가 될 거예요. 잘 보세요. 잘 좀 보세요. 자, 루트 키퍼 이렇게 생긴 것을 랩 구부려가지고 집어넣고 실에 펴었죠? 그래야 그래요. 자, 레디저 커프까지 됐고 실을 가지고 신경치료하고 자, 루트 다 패턴을 파낸 다음에 미리 한번 맞춰보고 경사각에 따라서 약간 구부려준 다음에 실을 채워가지고 어떻게 돼요? 안에 실을 채우고 다 채운 다음에 다듬어주면 다이렉트로 루트 키퍼가 자석 구조체와 함께 매립이 돼서 우리 대처만 제작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태연이 질문. 자, 이게 나오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자, 1차, 2차, 3차가 마그네틱이 계속 지나가겠죠? 1차에서 왜 지나가겠죠? 1차에서 뭐가 문제가 됐어요? 자석력을 쓰다 보니까 우선 자석에 많이 만나는 평면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자석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석이 이 고온 다습한 입속에서 녹이 슬어요. 그러니까 자석을 어떻게 돼서 2단계에서는 노출하는 것이 아니고 안에 집어넣었어요. 레이저 실링을 시켜서 안에다가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넣는 대신에 어떻게 했어요? 규격을 좀 더 줄였어요. 이해되나요? 그러면 부식성 해결됐고 그 다음에 뭐죠? 규격 초소형이 됐죠?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벤처 내면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착탈하다 보면 자석이 끌어당기는 서로 흑인의 흡착력이 발생하니까 자꾸 벤처 속에 들어있는 자석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빠지지 않도록 옆에다가 인덱스를 너치를 줘가지고 레진이 거기 들어가게끔 해줬는데도 자주 빠져요. 그래서 3차에서는 뭘로 바꿨어요? 안에 인덱스가 아닌 날개를 달아가지고 아예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진화가 되어졌는데 거기에 이제 컴퓨터 형상화 이 범위는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내부의 모든 부분을 다 읽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밀봉시키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 형상화에서 모든 것이 체크해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3차 단계에서 임상에서 널리 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해될까요? 네. 정확히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러니까 다시 그냥 밀봉을 해서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 그런 데이터의 모든 부분을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다 체크해서 이제 처리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안전하고 규격화대로 3단계에서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될까요? 네, 다음. 이 부분만 잠깐 한번 볼까요? 제가 성인학습 때 얘기했는데 이분이 잘 보세요. 오늘 수업 페이스메이커 온 거 아닙니다. 다시 부탁합니다. 눈에 거슬리는 학생이 꽤 있는데요. 이제 지정하겠습니다. 내 자녀가 여기 수업에 와서 남의 수업 듣고 있는 거에 페이스메이커 역할하고 있다면 속이 상할 것 같아요. 다시 부탁합니다. 고개 들고요. 자, 이 교수님이 어태치를 맡는 교수님이었습니다. 프린스킬 교수님이라고 스위스의 교수님이 아마 지금쯤 돌아가셨을 거예요. 이분 때문에 제가 스위스를 그렇게 많이 다녔어요. 이분이 뭘 개발했어요? 넌플레스프의 대표 부분을 어태치먼트로 바꿨잖아요. 그래야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임상에 왔을 때 뭘 하나 바꿔볼 아이디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다시 얘기합니다. 임상에 가서 몇십 년 동안 내려온 그 기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한 기술의 진보적인 부분을 공학도인 우리 신한대학의 여러분들이 끄집어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걸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거 온 거예요. 제가 요즘 4학년들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잘 보세요. 기분이 많이 안 좋아요. 4년 동안 투자한 학생들이 총이치를 배열하는데요. 이게 총이치인지 뭔 의치인지 알 수가 없는 학생이 꽤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4년 동안 투자한 그 엄청난 비용을 뒤로하고 총이치 배열을 지금 23일 앞두고 나서 총이치가 뭔지를 잘 모르고 제가 처음 본 학생들이 꽤 많아요. 이해될까요? 저하고 총이치 한 번도 수업 안 한 학생들이 꽤 눈에 많이 보여요. 이 1년 동안은 이 엄청난 돈을 투자한 학생들이 과연 신한대학에 가서 뭘 가져가고 있을까? 알바를 하기 위해서 대학을 다녔을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게 돼요, 안 돼요? 이게 우리의 지금 현실이에요. 지금 이 복시의 문제 점수가 100개가 안 넘는 학생이 꽤 많아요. 4년 동안 공부해서 100개가 안 넘어간다면 어려운 학생들이에요. 전문대 학생들은 지금 10시, 11시까지 거의 보강을 하고 난리인데 우리 학교 학생들은 전공 수업도 안 들어요. 이유를 보면 알바한대요. 하루 공강 받는데요. 공강 만들어 대학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공강.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공강이 더 중요한 건지
학교 와서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한 건지. 그리고 또 2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이 이해돼야 한대요. 2년 후에 나의 모습 텅 빈 채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전문대 학생 이상의 꽉 찬 학생으로 갈 것인지 이런 것도 자문자답 해봐야 돼요. 1년을 더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그 2, 3천만 원 돈을 더 투자하는데요. 이렇게까지 투자해서도 전문대생보다 못한 나의 스펙을 가져간다고 한다면 이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30대 사진이에요. 어쨌든 이 교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해되나요? 여러분들도 이제 인맥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음 정현이 설명 한번 해볼까요? 시술 타입을 적용하는데 샌드위치 타입 두 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수직 각광고리가 좀 어느 정도 있는 급식을 하면 샌드위치 타입 두 개를 처음부터 적용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 같은데. 자, 샌드위치 타입 두 개를 사용하기도 한다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사나요? 유지력을 증진하죠. 부치부의 넓은 부치가 넓기 때문에 여기에 샌드위치 타입 두 개를 넣을 수도 있어요. 같이. 근데 샌드위치 타입 두 개 넣는 것보다는 라운드 타입의 규격이 큰 것을 아예 하나 쓰는 것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두 개를 쓰면 더 복잡하거든요. 가격도 굉장히 올라가요. 이 자석 하나에 키포와 자석 구조 하나에 제가 설명학습 얘기했을 때 그건 20만 원이 넘어요. 그거 조금만 게 이해되나요? 이해가 됐나요, 선생님? 네. 다음 신빈. 라벤트 어태치먼트가 특별히 쉽다고 했는데 다만 저작원 동시 어태치먼트가 약간 들리거나 하는 현상이 생겨서 그 틈에 음식물이 끼일 수 있나 그런 거. 자,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는 이 얘기 같아. 잘 보세요. 이렇게 붙어 있다가 측방압이나 저작압이 오면 밀어나간다고 하거나 좀 뜬다는 얘기죠. 이랬을 때 여기 음식물이 끼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미 덴처는 이미 음식물이 바깥에 있는 거지. 여기는 덴처 내면에서 좀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안 돼요. 이해되나요? 그리고 마그네틱은 저작압이나 측방압이 너무 밀려나갔다가 이해작용이 다 빠져나간 다음에 다시 복원력에서 원위치 부탁하기 때문에 음식물 관계는 바깥이지 여기는 이 덴처 내면적에서 착탈되기 때문에 그건 염려 없고 단 이 측방압에 대해서 쉽게 풀어지고 빠져나간 다음에 다시 원위치 복원력이 되어지기 때문에 루트의 상태가 좋지 않아도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오버덴처의 마그네틱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어태치먼트가 움직이는 것 때문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나오는 음식물 저작원 필요가 있다. 송윤아. 그 어차피 EX 600이랑 400이 400에서 그 에어갭이 생기는 그 그래프를 교수님께서 보여주셨었는데, 네 이제 그 어트랙티브 포스랑 에어갭의 두께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알게 되었는데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더 정확한 이유를 알고 싶어서. 자, 자석 구조체와 자석이 최대의 면적에서 넓게 만나면 수직 수평력에서 넓게 만날수록 자석력은 세지죠. 근데 너무 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 에어갭을 살짝 만들어주면 조금 뜨기 때문에 자석력이 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유지력을 체크해 봤을 때 너무 세면 에어갭을 줘가지고 어떻게 돼요? 약간 유지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이런 범위도 있다 이겁니다. 자석 구조체는 계속적으로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대손손 내려볼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이거 물어봤죠? 대대손손 자석 구조체는 후손들에게 내려줄 수 있다 없다? 벤처 내면 속에 있는 자석 구조체에 열이라든지 기타 훼손만 되지 않으면 올드 벤처에서 빼서 계속적으로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있다. 이해돼요? 네. 소리가 됐나요? 그 다음에 채연이 코너스관을 오래 사용하여 교체할 경우에 내각마이관을 모두 제거하고 새로 교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손상이 된 것만 교체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내관에서 외관 den차가 들락거리면서 어쨌든 수평적인, 수직적인 그 마찰력에 의해서 좀 마모볼 수밖에 없죠. 그랬을 때 더 이상 헐겁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새롭게 제작하는 것보다 여기서는 이제 뭘 넣으면 좋아요? 이제 내외관의 요 수직적인 요 마찰력을 이미 잃어먹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내외관을 보조 스크류로 끼워주는 우리 어태치먼트 6개 종류 배웠죠? 1차와 2차 파트를 스크류로 조여가지고 아예 끼워주는 이런 보조 어태치먼트를 더 써서 이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겁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안 가도 이미 이 정도의 7개의 지대치에 코너스라고 한다면 유지력 상실은 조금씩 온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큰 문제 없이 밀림만 잘해주면 쓸 수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방앗간에 피톤과 실린더가 수십 년 동안 써도 안에 윤활유의 역할에 의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지만 마모대에서 방앗간을 정지시키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 이해될까요? 이걸 배우러 독일에 제가 6번 이상 갔는데요. 참으로 치사한 게 보세요. 배움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서러울 수밖에 없어요. 좀 보겠습니다. 신종우 교수는 여러분의 선배로서요. 너무나 배움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전 세계를 배우러 다녔어요. 그거 배워와서 한국에 기술 도입을 했는데 지금 되돌아놓고 보면 굉장히 수치스러워요. 교수로서 내 기술을 가지고 글로벌 세상에 가서 펼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지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기술을 배워와서 한국에 도입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되돌아보면 굉장히 수치스럽다. 이제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의 역할은 뭐예요? 예국의 기술 도입이 아닌 여러분의 브랜드의 기술을 가지고 글로벌 세상에 서줘야 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여러분들의 역할이에요.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나요? 그런 비전, 그런 마음 없이 여기 앉아있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큰 비전과 그런 야망 없이 왔다 갔다 이거 무슨 인생에 뭐가 계획이 잡히겠어요? 다시 정정합니다. 신한대학이 꿈터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한대학이 왔기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요. 내가 이렇게 살았을 때 과연 사회 공헌자 입장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평생 동안 남의 고용인이 돼가지고 평생 동안 고용인 역할로 고용주 밑에서 영혼 없이 살 것인지 이런 것도 대학에서 내가 만든 모든 이력의 한 몫이 2년 후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며 조지현 마그피트 EX 400을 일시다. 채연이 여기 설명하셨어요? 이채연 네, 이거 설명하시죠. 그 보조 어태치먼트를 사용해서 보조 어태치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7개 정도의 내외관이 결합되어 있다고 한다면 유지력 저하에서 못 쓰는 경우는 특별히 없다. 왜? 밀림만 잘해주는. 여기 보세요. 거울과 거울 잠깐 볼까요? 두 장의 거울 잘 보세요. 두 장의 거울이 그냥 안에 물이 없이 타일이 없이 붙어있다면 하나 유리장 떨어지죠. 근데 두 장의 유리 사이에 물이 들어가 있어서 표면 장류가 딱 들어붙어 있으면 떨어져 안 떨어져요? 이게 내외관의 유지 기전이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섬세합니다. 이거 배우는데 제가 6, 7번 갔다 그랬잖아요. 독일의 기공이 이 밀링이에요. 밀링. 정밀 기공. 예, 정밀 기공. 마그피트 EX 401C 약한 유지력이 필요한 경우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지대치 상태가 안 좋을 경우 시를 제한 이 경우에 예시가 더 궁금합니다. 만약에 메가피트 EX 600은 훨씬 규격이 크죠.
이렇게 규격이 큰 것을 치근이 지금 루트 상태가 좋지 않은데 쓰면 들러붙고 떨어질 때마다 루트가 이에 작용해서 뽑힐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가급적이면 최소의 유지력이 메가피트 400을 써서 그래서 잔존 치근의 수명을 좀 연장할 수 있다 이겁니다. 코너스 간의 원리를 모르겠습니다. 영상에서 각 치아마다 지대치 근간의 각도가 다르고 부드럽게 들어가야 한다고 운을 띄워주셨는데 그 각도가 무엇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각 치아마다의 장축인지 궁금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영상 발표로 내겠습니다. 이해돼요? 영상 발표로 지금 조지현이가 아주 깊은 질문을 했는데요. 이거 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사진 제공해 줄 테니까요. 그 사진 가지고 어떻게 해서 내 외관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여기에 넌 클래스프 덴처로 사용되어지는지. 자, 박영수 씨 여기 무슨 얘기일까요? 마그네트 어터치먼트는 옆으로 밀면 흡입력이 떨어져서 쉽게 뺄 수 있다고 하시고, 근데 위치상이 걸쳐 있는데 그게 서로 밀어서 뺀다는 게 오표가 있지 않는 말. 이 얘기예요. 보세요. 자, 지금 덴처를 끼고 있는데 안에 자석 구조체와 키퍼가 붙어 있는데 옆으로 밀면 이게 떨어지느냐 이 말이죠. 근데 이제 거기에 위치상이 잇몸에 덮여 있는데 예. 밀리지 않을 건데. 의치상이 잔존 보조에 다 밀착이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그렇지만 이 덴처는 리무발이 아니에요. 리무발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액세서리용으로도 사용한다고요. 자 보세요. 조금만 밀면 떨어져 안 떨어져요? 예. 이미 완전히 피개는 되어 있지만 움직이는 범위가 자석이 이렇게 밀려나온 것이 아니고 약간 이 정도만 벗어나도 유지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쉽게 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그네틱 자석을 하는 노인들이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고 입속에서 철가닥 이런 얘기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실제 자석이 이렇게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사실 우리 그 말구평의 자석은 엄청난 거지만 이 쬐끔한 자석이 그래도 그거 있는 것이 그래도 기능에서는 붙어 있으니까 빠지는 것보다 600g 폴스에 보세요. 600g 폴스, 800g 폴스 무슨 얘기예요? 잘 보세요. 히포가 자석 구조체가 뭘 붙여서 들었을 때에 600g 폴스예요. 이해되나요? 굉장히 무슨 큰 쇳덩어리를 들어 올리는 건 아닌데 생각해 보세요. 600g 폴스, 800g 폴스. 그래서 최대의 한계는 400g 폴스에서 800g 폴스 범주 내가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의 어트랙티브 폴스예요. 이해되나요? 400은 너무 좀 약하고. 그러면 600 쓰고 400 이렇게 같이 콤비네이션 써도 되겠죠. 상황에 따라서. 이해될까요? 다음. 누리. 질문? 새나 소류는 제품이 닿거나 이제 착용을 하면 그 알레르기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에서 사용되는 그 마그네틱을 실제 사용했을 때 그 선발을 쓴 분들이 환자에게 뭔가 영향을 줄 수가 있는지. 자, 여기에 마그네틱은 순수 자석 구조체인데 어떻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석은요? 캡슐화되어 있죠? 그냥 노출된 것이 아니고 캡슐화된 레이저 실링되어 있어요. 밀봉되어 있어요. 그 대신 키퍼는 또 뭐예요? 입속에 노출되는 키퍼는 스테인리스 계통이에요. 이해되나요? 스테인리스 계통 녹슬어요, 안 슬어요? 예전에 다 녹이 슬어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다 이제는 좀 개발이 돼서 이 자석 구조체 말고 키퍼도 요 스테인리스 계통으로 어떻게 돼요? 완전히 녹이 슬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고 단 이 덴처하고 키퍼가 딱 만났을 때 같이 필드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체의 유해성은 거의 미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잘 때는 덴처를 빼놓기 때문에 입속에 있는 요 키퍼는 물체이기 때문에 아무런 인체에 문제가 없다. 단 서로 장착됐을 때는 거기에서 계속 필드가 일어나니까 인체에서의 유출은 없다.
원수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의 구조에서 자석 주도체랑 키퍼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키퍼는 그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아까 이거죠? 키퍼는 뭐였죠? 키퍼는 이미 루트가 함께 묶어져 있기 때문에 치료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요. 직접 신경치료 끝나자마자 치과 의사가 치료실에서 어떻게 돼요? 몇 부분 약간 고글해가지고 시멘으로 함께 붙여버리는 거죠? 기분 이해될까요? 예. 붙여버리고 여기에 스탠다드 타입을 쓸 것이냐 도움 타입을 쓸 것이냐. 그러면 치과에서 여기서 1차로 붙여버린 다음에 인상만 떠서 주면 우리는 벤처에서 자석만 붙여가지고 만들면 되겠죠? 네, 1차 파트가 이미 생략되어진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네. 다음 정의 자, 우리가 지금 선행학습도 공부했지만 1차, 2차, 3차로 지금 계속 지나가고 있죠. 더 이상 또 바뀐다면 뭐가 바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단계로 진화된다면 여러분의 아이디어로 한다면 뭐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기술의 진보가 돼야 돼요.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개발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또 연구하면 나의 개발이 되는 거예요. 하나 얘기할까요? 우리나라에 지금 돌아가셨지만 치과교육의 대선배님이 한번 대서 특별됐어요. 누가 대서 특별됐을까요? 보세요. 틀니에 자석을 이용해서 유지력을 얻어냈다. 틀니 어떤 유지력을 쓴 거예요? 근데 일주일 만에 조용해졌어요. 뭘 잘못 썼을까요? 자석에 반발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조직에는 잘 맞는데 입이 항상 벌어지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이거 이해되나요? 조직에 들어붙는 것을 밀어내니까 서로 조직에는 붙어있지만 항상 입이 벌어지려니까 여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아니고요. 무슨 일이 아니고 그런 연구를 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그런 연구를 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그냥 스탑됐는데요. 거기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했다면 또 다른 연구가 안 나왔을까요? 보세요. 연구는 실패해서 오는 겁니다. 실패.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의 실패되는 일들이 실패로 그냥 재수없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실패를 기회로 보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 3단계는 어떻게 하면 더 좋겠어요? 가급적이면 더 규격이 적어지는 반면에 규격이 적어지면 임상 적용 범위는 더 넓어져야 안 넓어져요? 규격이 더 적어지는 반면에 자석력은 더 높아지는 거죠. 이런 신소재 개발이 이제 4단계에 김동희가 개발해야 될 거다. 이렇게까지 기회를 줬는데도 개발을 못하면 수인이 네, 같은 연락이네. 네. 그럼 답변해 주세요. 자석력의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에서 제일 뭐가 중요한지도 생각해야 아진이 마그피트 EX400은 지대체 상태가 좋지 않는 경우에 사용하고 약한 유지력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유지력이 약하기 때문에 잘 빠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지대체 상황이 안 좋은데 약한 유지력의 마그피트 EX400은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이 말이에요. 이해될까요? 다소 불안정하지만
400g 풀 수 있는 것만이라도 그래도 덴처가 빠지지 않는 입장에서는 한자는 좀 유리하다 이 말이에요. 자, 성민이 무슨 얘기예요? 마그네틱이라서 어제 종류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종류라서 이것도 하나로 해가지고 외우는 같은 여러 종류가 있던데 이런 종류들을 일체에 상관없이 다 적용시켜줍니다. 자, 자석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특히 인체의 입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때요? 무해하고 해서 써야 되죠. 그리고 그냥 개발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보수화부라든지 이런 후생성, 일본의 후생성과 다 체크를 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허가를 맡을 때 1단계가 아니고 2단계가 있듯이 입속에 들어가는 것은 실험 결과나 인체에 유해하지 않는 모든 법을 검증을 한 것만 수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 재료공학에서 공부를 하면 훨씬 좋겠습니다. 어떤 마그네틱 소재를 구강에 쓸 것인지. 예. 문유정. 네. 어제 유튜브는 치료실에서 바로 이제 환자 치아에 구멍을 뚫어서 심립을 한다고 교수님이 설명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교수님이 보여주신 PPT에 그 박혀있는 유튜브들을 보면은 완전히 다 무치약 상태 환자가 아니라 잔존 치아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뭐 틈이 생기면은 수리를 한다고 하지만 그 틈을 발견을 하는 시점이 조금 늦어져서 그 루트키퍼를 이제 갖고 있는 그 뿌리가 우식증이 발생하는 일은 없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남겼습니다. 네. 잘 보세요. 루트키퍼예요. 자, 지금 유정이 얘기대로 자연치아 있어요. 자, 루트가 무슨 의미에서 문제돼서 치근을 쓸 수 있어요. 그럼 신경치료한 다음에 자, 신경치료 하고 있죠? 위에서 치관물을 넣고 자, 가운데 포스트 드릴링해서 뚫고 그 다음에 루트키퍼 집어넣고 맞춰가서 수평적으로 유지시켜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요 본드 세면하고 잘 붙는 요 본드 칠하고 그 다음에 안에다가 컴파지 레진 채운 다음에 키퍼를 집어넣고 컴파지 레진이 나이트큐어 끝나면 요 코팅으로 다듬는 부분 자 이렇게 했을 때 다음에 어떤 우식성이 오냐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모든 보철물은 구강관리 차원은 스스로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인지도가 떨어진 사람들한테 이거 해줬다면 요 며칠 동안 치아 안 닦으면 요 치주 조직이 어떻게 돼요? 금방 치아 그냥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태치먼트를 쓰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구강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지도도 해야 되겠고 수시로 팔로우업을 해서 모셔와서 한번 잘 관리가 되는지까지도 확인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유정이 될까요? 네. 제가 웃긴 얘기 좀 하면요. 이걸 배우기 위해서 제가 참 보세요. 서론 얘기 좀 할게요. 마그네틱 이 어태치먼트를 제가 30대에 새롭게 하나의 노인 보철 쪽에 봤는데요. 보세요. 일본의 동경국가 치과대학에 연수를 갑니다. 근데 저를 누구랑 갔냐면 치과대학의 보철과 과장님들과 같이 가요. 근데 예약 다 해놓고 돈 다 보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신정훈 교수님 이번에 갈 수가 없는데요. 제가 왜 못 가요? 그랬더니 치과대학의 교수님들이 전문대학의 신정훈 교수 끼는 거 별로 안 좋아한대요. 전문대학의 신정훈 교수, 4년제 교수들, 치과대학의 교수들하고 어울리는 거 치과대학의 교수들이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저를 초대할 수가 없대요.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인생을 여기까지 살아온 분. 그렇다고 제가 물러나요? 안 물러나요? 오케이. 혼자 갑니다. 혼자. 왜 안 그래요? 다시 보세요. 인생 살아나가는 과정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범위에 대해서는 많은 시련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겨내고 내 것을 만드는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도 내 기회로 만들어야지 거기에 자초되고 좌절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이해되나요? 그리고 와서 6개월 만에 마그네틱 어태치먼트 책을 약 600쪽을 썼어요. 그래서 오픈해버렸습니다. 그럼 누가 먼저 이겨요? 그 연수 안 갔지만 저 혼자 가서 배우고 가서 제가 스스로 사진 찍어가면서 600쪽의 마그네틱 어태치먼트, 심리치과 보초를 위한 마그네틱 어태치먼트 전 제작 과정을 다 사진 찍어서 제가 책으로 오픈했어요. 이런 것이 이기는 겁니다. 이해돼요? 안 돼요? 전문대학 교수, 전문대학 출신이라고 해서 무시당할 일이 없어요. 보세요. 무시당할 일이 없고 내가 역량을 갖추고 내가 준비하고 따라가면 이길 수 있는 세상이 지금 여러분의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좌절하거나 열등의식하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안 돼요?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으로 삽니다. 부족하면 모르면 그분한테 쫓아갑니다. 알려주십시오. 저 좀 알려주십시오. 근데 지금은 SNS 세상에 알려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기회가 SNS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쉬워. 잘 활용해서 내 인생 업그레이드 하는데 많은 인맥 다 동원시켜야 됩니다. 여기에 굽힘 없이 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함서 대충 얘기했고요. 고진호, 마그네틱 어태치먼트 이용한 임상보험적 부분에서 편측성 유리단을 재사용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자, 편측성은 뭘까요? 유니라테랄이에요. 바이라테랄은 양쪽에 있지만 어느 한쪽에만 오는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보세요. 이쪽 6번, 7번이 오는데 여기 반대쪽에 다 클래스 써가지고 링갈바를 해가지고 이쪽에 복잡하게 쓸 거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익스텐션 브리지를 할까요? 이런 경우도 자석을 이용해서 하나의 치아만 이쪽만 클래스프 쓰고 밑에다가 자석을 써주면 그런 대로 아주 복잡한 이 파셜 덴처가 아닌 이 콤비네이션 클래스프 덴처로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이 자, 이것도 계속 한 얘기고요. 해교. 자, 마그네틱 어태치먼트 이용한 오버덴처 사용 층 퇴축이 일어나 유저력이 감소하고 치등이 노출되었을 때 릴라이닝, 천상 등을 이용하여 수리가 가능한가요? 가능할까요? 아닐까요? 다음 수업 가야 돼가지고. 예, 끝낼게요. 가세요, 그럼. 수업 다음 수업 있는 분 있어요? 네, 이제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 천상 가능해요, 안 해요? 치는 퇴축이 됐을 때, 헐거울 때 릴라이닝 방법은 자석을 빼놓고 릴라이닝 하면서 자석을 다시 원위치 시키면 된다 이겁니다. 네. 자, 수연이. 자, 이거 무슨 얘기죠? 이 세대는 어떻게 되어 있죠? 이 세대는 이 자석에 여기가 인덱스가 홈이 파져 있었죠? 홈이 파진 것만큼 매딩 들어서 안 빠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자꾸 끌어당기니까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메워버리고 양쪽 날개를 달아버린 거예요. 윙을 달아가지고 여기서 레진이 붙이니까 밑에서 끌어당겨도 여기서 윙으로 해서 결합되어 있으니까 레진 속에서 잘 안 빠져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해될까요? 수연 이해돼요? 흑진이. 자, 600g 폴수, 400g 폴수인데 굳이 상하게 600 안 쓰고 상악을 400 쓰고 하악을 600 쓰는데 이건 조금 잘못된 거예요.